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3순환이죠. 법원 승진 3순환, 파이널,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20문제를 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선례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순환에도 좀 보긴 했지만 이번에 더 추가가 되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가죠. 등기명의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명의 표시 변경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죠. 1번 등기명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변경 전후에 등기명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수 있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 동일성이라는 것은 개명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일에 김철수가 뭐 요즘 이름 김정수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신청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동일성이 없는 경우, 즉 상속 등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권리전 등기로 가는 겁니다. 2번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등기 명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현행법상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저희가 신청서에다가 제공을 하죠.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하고 등기록에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종전에 이미 되어 있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같은 경우는 단체 명칭과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대표자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표자의 인적사항에 관해서 등기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죠. 등기 명인인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었다면 법인의 합병과 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이 조직 변경 같은 경우는 합병 분할과 달리 동일성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권리 변경 등기, 즉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3번을 연결하셔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조직 변경은 바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인의 합병 분할은 권리전 등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4번은 문장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문제 2번 갑니다.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러 사람 공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말은 뭡니까? 소유자가 공유라는 거예요. 소유관계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한다. 그 말은 등기 의무자도 수인, 등기 권리자도 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신청할 때 여러 공유자가 여러 사람에게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 권리자별 또는 등기 의무자별로 신청을 해야 된다. 옳은 지문입니다. 2번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얻어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승낙세대 인감증권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게 단독 신청이고 의무자의 승낙이 없기 때문에 공동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 명령을 받으니까 당연히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겠죠. 3번은 거기 보시면 3번은 굉장히 문장이 길긴 하지만 저희가 보시게 되면 몇 번 갑지분 전부, 몇 번 을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고 후에 가등기의 목적이 부기등기로 가등기가 변경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갑지분 전부 을지분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했는데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을지분에만 가등기가 맞춰지는 걸로 변경을 하겠다. 이때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가등기 말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등기 말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말소할 때는 주등기를 표시하고 부기등기는 직권말소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 중 말소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등기만 표시하여 제공하면 되고 이게 말소할 사항은 뭐만 표시해라? 주등기만 표시해라. 끊고요. 이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가등기 말소를 할 때는 주등기에 대해서 말소 표시를 하면서 부기등기는 어떻게 해요? 부기로 맞춰진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표시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 조심하시는데 문장은 길지만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가등기를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그런 표현이었어요. 4번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등기권자의 단독 신청으로 혼동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가등기 말소를 할 수 있냐. 이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순위번호를 소유자 갑이 등기가 신청이 됐고 등기가 격려되고 2번으로 가등기권자가 A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등기에 개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요. 별도의 원인으로 순위번호 3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A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맞춰졌어요. 문제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현재 소유자가 A고 채권자도 A여서 저희가 혼동을 원인으로 해서 이 가등기를 말소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수번호 1번, 2번, 3번일 때는 저희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 갑 이렇게 1번으로 2번으로 가등기 A가 2번으로 있고 3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A한테 증여를 뭐 넘어갔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권이 을한테로 이렇게 넘어갔더라. 그렇게 되면 이 가등기는 혼동이 아니에요. 그쵸? 예, 가등기 말소할 때 이거 어떻게 말소해야 되는 겁니까? 요 을이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원칙에 맞춰서 이거는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요거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혼동된 상태에서 새롭게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을이 이거를 A를 뭐 혼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갑이 이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겠지만 등기 권리자로서 여기도 등기 권리자로서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현재 소유자도 A고 가등기권자도 A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혼동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가등기 말소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순위번호 4번으로 2번 가등기 말소 등기 원인은 뭐라고요? 혼동이에요. 등기 원인은 혼동을 원인으로 해서 저희가 말소 신청을 네 번째로 집어넣으면 요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소하는 거죠. 예, 이렇게 말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 즉 혼동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혼동을 원인으로 해서 말소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A에서 새로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가등기로 혼동 말소가 아니에요. 예, 공동신청. 혼동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누가 이거 말소 신청하는 거죠? A가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문제 3번요. 공동저당요. 공동저당. 공동저당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규칙 조문이에요. 2번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느냐? 동일할 필요가 없죠. 자, 갑부동산의 소유권, 을부동산의 지상권을 이 소유권과 지상권은 뭐예요? 공동저당으로 묻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소유권은 이제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채무자일 수도 있고 을의 지상권자가 또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건물 소유권과 대지권을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임차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꼭 봐주시고요. 요거 저희 기출이었죠. 4번 추가되는 부동산과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자의 주소가 다르다. 추가되는 부동산하고 이 종전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자의 주소가 다르다. 이 설정자가 주소가 다르다는 것은 종전 부동산의 설정자가 서울특별시였고 이번에 추가되는 추가 근저당 설정되는 그 토지가 있다. 그러면 그 설정자가 인천광역시다. 그러면요 현재의 주소가 인천광역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종전의 근저당권자의 하고 설정자가 무슨 등기부터 설정자의 주소 변경 등기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요. 4번에 봐보시면 이제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요. 가장 옳은 것은 1번.
1번하고 2번하고 우리가 2번은 의미, 여기는 이제 앞에 우리 저당권 파트에서 공동저당에서 봤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인데 한번 보죠. 1번. 토지 일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 지역권에다 밑줄요.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2번 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해서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2번 순위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냐? 그럼 1번에 있는 지역권은 뭐죠? 토지 일부에 저희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이 토지는 뭐다? 승역지라는 거예요. 이 승역지. 그래서 순위번호 1번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예요? 이게 승역지라는 거예요. 승역지니까 여기에 토지에 일부가 있겠죠. 범위에 뭐뭐뭐뭐 중 뭐 어디 일부가 표현이 됐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순위번호 2번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겠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다? 오케이다. 예, 오케이예요. 예, 양립하지 않냐? 그런데 지역권은 뭡니까? 예,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겠죠. 예, 만일에 1번 순위가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1번 순위가 전세권이라면 2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요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상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2번요.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한다. 그 말은 뭡니까?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어요.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요역지가 있고 여기에 승역지, 여기도 승역지가 있더라. 요역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승역지 소유자는 을. 그 다음에 여기가 병 소유더라. 그러면 지역권 설정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요 토지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이 토지에서는 갑과 병이. 그랬을 때 지금 소유자를 달리하는 승역지가 여러 개일 때 이 신청서는 한 장으로 할 거냐? 계약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괄 신청이 아니라 별개 신청서. 몇 개로요? 승역지 쪽이 의무자거든요. 을과 갑의 계약에 의한 요 토지에 대한 지역권 설정. 병과 갑이 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이 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신청서 한 장서, 총 신청서 2장입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 동그라미 2번 하고요. 문제 3번에 동그라미 1번은 연결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저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가 달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동저당을 할 때는 신청서를 일괄 신청으로 가지만, 지역권 같은 경우는 승역지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일괄 신청이 아니라 별개 신청으로 하니까 그런 표현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3번은 조문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4번 좀 가볼게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및 상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임차물 전대 등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용익권성과 담보물권성이 있어서 이게 존속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적 권능에 의해서 여기가 저희가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임차권은요, 오직 용익권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을 하거나 존속기간을 만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차권 이전이라든가 이 용익권을 기반으로 하는 임차물 전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문제 5번요. 자, 이거는 이제 수용과 관련된 이제 그 예규에 관한 건데 보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 사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뭐 단독 신청도 할 수 있고 관공서라면 촉탁도 할 수 있죠. 2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본을, 협의 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협의 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하고,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 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옳은 지문인 것 같지만 이 가로가 틀렸습니다.
수령인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서류는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감증명은 부동산 등기 규칙 60조에 거기에서 저희가 강제를 하고 있지 돈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감증명을 내지는 않습니다. 공탁과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3번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따른 원시 취득이므로 사업 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를 소멸함으로 환매 특약 등기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이를 직권으로 말할 수 있다. 이 환매 특약 같은 경우도 이제 소유권자가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존속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하기로 했다면 환매 특약 또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환매 등기 또한 이게 재결로 존속하기로 인정했다. 뭐요? 환매 특약 계속 가기로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것은 직권 말소 되겠죠. 그래서 옳은 표현입니다. 4번 광고원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하는 수용을 원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변호사나 법무사가 이 일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번하고 4번하고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에 관한 등기를 관공서가 촉탁을 하여야 하는데 관공서가 하지 않으면 뭐보다 법무사가 자격자 대리인이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요. 저희 문제 6번은 1번, 2번, 4번만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미등기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또는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번이 틀렸죠. 만일에 이 미등기 부동산이 대장에 봤더니 공유관계더라. 그럼 공유자 전원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을 보시면 더 정확해져요. 미등기 토지 1필지의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했다. 그러면 만일에 토지의 3분의 1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 받은 사람은 우리 1번에서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못 하잖아요. 그쵸? 3분의 1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그 판결에 의하여서는 1필지 전체 왜냐하면 3분의 1만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1필지 전체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전체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3분의 1에서는 판결받은 걸로 나머지 3분의 2는 나머지 지분권자가 소유자입니다. 이걸 증명해서 서류를 첨부하게 되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4번요.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가처분 등기 촉탁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법 66조 규정에 의해서 직권으로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뭡니까? 직권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명인의 말소 신청 또는 그 말소 등기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만 말소를 할 수 있을 뿐 가처분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 말소될 수는 없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것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말소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판결 받아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촉탁 말소는 아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촉탁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7번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요즘에 이제 시험에 그 예전에는 사무관 승진에서 나올 법한 문제가 아닌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예규거든요. 예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표 하나만 딱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인이 만일에 단체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가 등기기로 어디까지 쓰느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 48조 1항과 2항에 보시게 되면 자, 등기 권리자는 어디까지 단체라면 단체 명칭 그 다음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까지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국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국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국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뭐 표를 이상하게 좀 그려놨는데 이렇게 갈게요. 자, 국가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지자체면 어떻게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등기권리자가 만일에 국가라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말고 외국 정부라면 그 다음에 국제기관이라면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기록에 어떻게 할 거냐. 국가는 명칭까지만 쓰고 등록번호예요. 이거 번호라는 것은 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소 소지지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납이다 일반적인 거다에 뭐 그거 관계없이 일단 명칭 등록번호를 하지 않고 사무소 소지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청이 있거나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소관청이 있으면 소관청은 당연히 표시해 주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명칭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하지만 사무소 소재지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외국 정부도 국제기관 그 지방자치단체랑 똑같이 사무소 소재지는 하지 않아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국제기관은 다 합니다.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지지. 제가 명칭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규에서 표현은 명의라는 표현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시고 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국가가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즉 그 뭐예요? 국가가 등기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그죠? 명칭 쓴다고 했죠. 국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처분청 쓰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지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2번 동일한 명칭의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시군, 여기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명칭이 뭐 고성시, 고성군을 얘기하는 거죠. 고성. 이런 경우와 자치구, 북구, 남구, 그 다음에 뭐 달서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자치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는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기록할 때 가로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급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남구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남구가 만일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남구가 만일에 인천광역시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이렇게 써주라는 거죠. 남동구다. 남동구를 확실하게 제일 기억해요. 남동구다. 그럼 뭐예요? 인천광역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 가로 안에다가. 고성군이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고성군은 두 군데가 있죠. 고성군은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써줘야 우리가 알아먹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등기권리자 지자체예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조합. 이런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합 명칭으로 명칭 씁니다. 조합 명칭으로 쓰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기록을 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옳은 표현. 4번요. 국제기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권리자의 명의는 해당 국제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할 때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는 뭐예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8번요. 8번. 다음은 등기 신청의 보정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희 1번, 2번 좀 풀게요. 1번, 2번, 3번은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4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풀게요. 1번은 이제 최신 선례가 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보죠. 법무사 법인이 등기 신청을 대리할 때는 그 업무를 담당할 법무사를 지정한다. 이게 법무사 법인에는요. 뭐 갑법무사도 있고 을법무사도 있습니다. 그럼 갑법무사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그럼 업무 담당자, 지정 법무사는 누구예요? 갑법무사 이렇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지정받은 법무사만 그 업무에 관해서 법인을 대표하게 되므로 그 법인 소속 법무사라 하더라도 지정받은 법무사가 아닌, 즉 갑법무사가 만일에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갑법무사만 해야 되는데 을법무사가 해당 등기 신청에 관한 보정은 당연히 못하겠죠.
법무사 법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담당 법무사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법무사 법인 안에는 사무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법무사 법인 소속으로 허가받은 사무원은 누구나 제출, 보정, 등기필 정보에 수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법무사 법인이에요. 법무사 법인에는 여기에 갑법무사도 있고 을법무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사무원, 제출 사무원이 있겠죠. 예, 사무원이 있더라. A 사무원이 있다. 그러면 지정법무사를 누구 잡고요? 갑법무사를 이 사람을 지정법무사로 했다. 그럼 이 지정법무사가 뭐다? 그 업무에 대해서 등기신청서 제출도 하고 보정도 하고 그쵸? 등기필 정보도 수령을 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을법무사는요. 요거에 대해서 을법무사는 이거는 이 사람은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A 법무사가 A 사무원이요. A 사무원은 뭐라는 거예요? A 사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왜요? 법무사 법인 안에 속해 있는 사무원이죠. 예,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 법무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을법무사는 이걸 못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법무사 법인에 있는 A 사무원은 뭐다? 이 세 가지 일을 다 할 수가 있다. 제출, 보정. 취하는 뭐 당연히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해놨습니다. 2번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상호 간에는 보정 명령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됐고 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9번 가죠. 근저당권 변경 또는 이전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을구의 근저당 설정 등기, 갑구의 체납 압류 등기가 순차로 경유했다. 순차로 경유됐다는 것은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접수번호가 앞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의 채권 즉 증액이 키워드죠.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갑구의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에 권리자인 처분청은 을구의 근저당권 변경 등기에 대해서 뭐다? 등기상 이해관계 및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압류한 세무서장, 그쵸? 세무서 처분청의 승낙서 제출 여부에 따라서 증액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주등기로 갈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갈 수도 있죠.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번요.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말소하겠대요. 저당권 말소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키워드예요. 등기 원인이 합병 등기 전에 발생했다. 그러면 합병 등기 전에 발생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소멸되기 전에 원인 행위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합병을 제가 상속으로 이해해도 괜찮다. 그 말은 뭐예요? 등기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있었다. 그러면 등기 원인 행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피상속인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권리전 등기를 할 필요 없죠. 민법 187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회사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가끔 이제 이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습니다. 갑 주식회사예요. 갑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가 말소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하고 설정자하고 뭐예요? 설정자에게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거예요. 말 해지 의사 표시를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 했냐? 두 번째 합병이 일어나서 갑 회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갑 주식회사가 소멸이 되었더라. 그 을회사가 흡수합병인 거예요. 을회사가. 그랬을 때 을은 근저당권 말소하고 싶은데 뭐예요? 이미 해지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쵸? 해지 의사 표시는 을이 한 거예요? 갑이 한 거예요? 갑이 한 거기 때문에 권리전 등기 즉
승계를 받은 자가 처분 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 없이 순위번호 2번으로 1번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말소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운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신청하러 온다는 거예요? 갑은 이미 소멸을 했으니까 누가요? 을이 신청을 한다는 얘기죠. 뭐 당연히 설정자하고 공동 신청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잘 봐주시고 뒤로 넘어가셔서 4번은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10번 가요. 10번. 자, 주소 및 등록번호 증명서면에 관한 다음 서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가 상속등기를 꼭 해야 되냐? 1번 한번 볼게요. 그냥 쭉 읽어볼게요.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왜 국적을 상실하죠?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받았던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돼서 그 사람이 와서 등록번호를 신청하고 저희가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만일 부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변기하지 않고 바로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 채권자는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그 행방불명된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포함을 하되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그것은 외국인이니까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저희가 발급을 받아 부여를 받아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여받을 수 없으면 없는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소명을 해야 되겠죠. 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지. 2번요. 등기명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등기 중 그 등기명인이 개인인 경우 및 등기명인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에 한해서 그 개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는 공시 제한이 대상이 되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의 등록번호는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앞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요. 개인이면 개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는 대표자가 저희가 등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이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시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하거나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이 뒷번호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단체, 마지막 줄요. 단체 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계가 없어서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뒷자리까지 다 보인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도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등기는 이전 등기가 아니어서 새롭게 기록되는 자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4번요. 4번이 틀린 지문인데 4번 좀 볼게요.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그 말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독일 국적을 가졌는데 스페인에 살고 있더라. 그러면 국적은 독일인이고 주소는 스페인 주소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체류국 주소 증명 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서면을 제출할 수가 있고 주소 증명 제도가 없다면 뭐 하는 겁니까?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한 관공서 발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체류 자격 증명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관공서가 발행을 해줬다는 것은 이게 불법 체류자가 아니죠.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거지만 만일 공증을 받게 된다면요. 그때는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별도로 더 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체류국 관공서 증명서면은 그거 하나만. 근데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 공증해주면 공증서면 플러스 체류할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면을 함께 내라는 겁니다. 11번요.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서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명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여 작성한 처분 입장을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된다.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을 한명을 하고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원인 증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처분 입장도 내시고요. 등기 원인 증명서는 누구 이름으로? 여기 수임인 대리인 이름으로 해라 이 말이죠.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4번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우리 2번 좀 볼게요. 국적 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이 되어 국적 변경 증명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있다. 서류는 한 장이에요. 국적 변경 증명서면에 뭐가 있다? 국적 변경과 개명 사건이 같이 서류 한 장에 두 가지 내용이 있다. 그럼 뭐다? 신청서도 등기명 국적 변경을 내용을 하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실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실제는 뭐냐? 외국 국적을 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요. 이름도 가만 놔두지 않죠. 대부분이. 개명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사건인데 이거를 첫 번째 국적 변경 증명서에 한 장에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국적 변경 증명서 별도로 개명 사실 증명서면이 있느냐? 요 두 가지 차예요. 그러면 국적 변경 증명서에 국적 취득과 개명이 있으면 신청서는 어떻게 일괄 신청으로 하겠지만 이렇게 서류가 두 개 있어 국적 변경에 대한 내용 하나, 개명 사실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별개 신청서로 정리를 해라. 별개 신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 절차를 했다. 동시면 한 장이 있거든요. 여기는 국적 변경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개명이 있으면 서류가 별개예요. 그러면 신청서도 어떻게? 별개 신청으로 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다 해서 틀렸습니다. 12번요. 등기 유효 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부동산 등기는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더라도 그의 일은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다. 아니죠. 현재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한다면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등기는 뭐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제가 볼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번요. 13번 우리 관공서 촉탁이 나오죠. 관공서 촉탁은 제가 1번하고 1, 2, 3, 4 다 볼게요. X를 찾아라요. X를.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을 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촉탁으로 할 때는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등기필 정보가 없는 사건인데 저희가 뭐예요? 위임을 받으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냐? 아니죠. 당사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위임했을 땐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 결정의 고지예요. 고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각하 결정 정보를 촉탁 관세에 송부하는 방법을 할 수 있죠. 전자촉탁이니까 이제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자로 각하 결정도 고지를 할 수가 있다. 3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옳은 표현. 왜냐하면 이 거래 주체라는 것은 관공서가 토지를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관공서가 토지를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공동도 가능하다. 4번
전자촉탁관 등기 사건에 대해서 취하를 하고 싶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정보를 송부해야 된다. 전자촉탁은 취하 정보를 송신 또는 송부. 그러면 방문 신청 또는 서면 촉탁이면요. 직접 그죠? 출석을 해야 되겠죠. 14번요. 사용자 등록 절차에 관한 업무 처리 지시면 전자신청할 때 저희가 전자신청하기 전에 사용자 등록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 부분이고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2번도 여러분이 보시고 3번 좀 볼게요. 3번.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다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유효기간을 경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출석을 해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지문이 나오게 되면 흠칫 놀랄 수 있어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통합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15번요. 등기 신청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에 보시면 포괄 승계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분할 전 법인이 소멸을 했다. 분할 전 법인이 소멸을 하게 되면 분할 전 법인은 이미 소멸을 했기 때문에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입니다. 저희가 규칙 42조 1호에 있어요. 42조 1호. 규칙 42조 1호. 2번은 오른편이고요. 3번 가죠. 3번.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합유 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을 하고 합유자 지위에서 탈퇴한다. 한 명이 나갔대요. 그러면 누가 남아서 나가는 자, 탈퇴한 사람이 바로 등기 의무자로서 그 다음에 잔존 합유자는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명의 변경 등기 오른편이고요. 4번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다.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3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유일 보존 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모두가 공동으로 할 수는 있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해서 본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요거 우리가 보존 등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보존 등기랑. 18번에 동그라미 2번과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18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자기 지분만 있는 데서 본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이 전원을 위해서 본등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등기필 정보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다음 각호인데 뭐 그런 게 있어요. 다음 뭐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이다. 그쵸? 권리자의 신청에서 권리 등기를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권리 경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권리 경정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요? 권리자를 추가하는 권리 경정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1번이. 2번.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 된 신청인별로 작성한다. 그리고 뒷부분은 다 이제 뭐 접수연호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 명의별로 작성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죠.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3번. 부동산 등기 규칙 제111조 2항 및 3항 후단에 의해서 자격자 대리인이 즉 확인 서면 같은 거 있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정보 즉 확인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의무임 및 필적 기재를 담고 있는 서면과 신분증 사본 가로에 보시면 신분증이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분 확인서를 전사를 하여 함께 송신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저희가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사를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크린샷도 안 돼요. 그래서 신분 확인서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4번은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요. 상속 등기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옳지 않은 것 보시면 1번요.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을 관고하고 재결 절차를 진행을 하여 사망자를 피수용자로서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상속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먼저 신청하였다. 제가 수용에서 그거 말씀드렸어요. 수용은요. 일단 피상속인 토지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일단 누구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FM이 뭐냐? 피상속인 명의에서 토지예요. 피상속인 명의에서 일단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누구 앞으로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가는 게 FM이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 명의. 요게 FM이에요. 네, 요게 FM이에요. 사업시행자 명의로. 그래서 요거 FM이니까 요걸 기억해 주시고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데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줬다면 사업시행자는 바로 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건너뛸 수 있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뛸 수 있냐? 요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라? 요거부터 먼저 해라는 거예요. 요거부터. 그쵸? 바로 뛸 수가 없어요. 2번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다. 전부 포기가 아니에요. 일부 포기를 한 거예요. 일부 자가.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다른 상속인에게 기속한다. 옳은 표현. 3번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분할 협의에 참가할 수 없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 분할 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옳은 지문이죠. 4번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뜻의 공증인의 인증, 뭐예요? 공증을 받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뭐다?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느냐? 인증을 받게 되면 거기다가 서명하고 인증받으면 인감증명서 필요 없죠? 뭐 꼭 거기다 또다시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를 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어요. 뒷부분이.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략해도 괜찮다. 규칙 60조 사항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선례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8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저희는 1번, 2번, 3번만 볼게요.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대요. 순위번호 1번으로 소유자 갑이 있습니다. 2번 순위로 가등기권자 A가 있어요. A가 있고 순위번호 3번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명의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순위번호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A다. 요 등기를 신청할 때 누가 이 등기를 해달라고 등기무자는 누구냐 이거죠.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A는 제가 가등기 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가등기는요. 채권자예요. 그리고 가등기의 효력은 뭡니까? 순위 보존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채권자. 누가 채무자예요? 여기가 채무자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달라고 본등기를 이 사람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순위 보존 효력에 의해서 그러면 을명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위 보존 효력에 의해서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얘는 뭐예요? 이 순위 보존 효력에 의해서 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이건 지워져야죠.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현재 소유 명인이 아닌 가등기 할 때의 소유 명인, 즉 갑을 이야기하는 거다. 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번요.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권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가등기 권자의 상속인이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 등기를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 가등기 말소를 자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원인 행위가 있군 없군 상관없이 요거는 이제 예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등기 이전 없이 바로 가면 돼요. 본등기를 하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봐주시고 이미 본등기 원인 행위는 언제 있었어요? 가등기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상속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설정자나 제3취득자죠.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등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저 전세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다? 해야 되겠죠? 주장할 수 있는 것과 등기는 달라요. 그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라?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먼저 하거나 또는 동시에 다른 등기와 함께 해야 되겠죠? 1번이 틀렸어요. 2번은 이제 조문이고요. 3번 좀 볼까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앞에서 봤던 거죠, 거의. 앞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문제 앞쪽에 문제 4번하고 연결해서 꼭 보시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나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같이 보시고, 문제 3번 됐고요. 문제 4번 별도로 보지 않겠습니다. 20번 갑니다. 문제 19번에 4번은 별도로 보지 않겠어요. 20번요. 부동산 등기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이거 이제 그 소송으로 치면 저희가 소송 사건에 대해서 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소장 제출했던 거, 답변서, 증거 뭐 이런 거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가 이미 맞춰졌는데 저희가 등기 신청 당시에 제출했던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소송 뭐 기록, 소송 기록 열람 신청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과소에 열람을 신청해야 된다. 자, 이 신청서가 서면으로 가는 것은 등기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죠. 등기 신청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등기 신청 방법에는 방문 신청이 있고 저희가 전자 신청이 있어요.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죠.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원본을 제출하죠. 원본을 등기소에다가 제출하잖아요. 등기소에다, 그쵸? 근데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어떻게 하죠? 저희가 송신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송신. 그러면 실제 지금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열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본은 어디 있어요? 등기소에다 제출했으니까 이거는 등기소로 출석하면 되겠고, 전자 신청 같은 경우에 관할이 없어요. 관할이. 그쵸? 어느 등기소? 여기는 앞쪽에는 관할 등기소에다 제출하기 때문에 관할 등기소로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 제출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열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등기소든 다 가능해요. 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등기소면 충분해요. 등기소면. 여기는 관할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죠. 어디다가 가서 열람 신청을 해야 되냐. 전자면 등기소 아무 데나 가면 되겠고, 만약에 종이 형태의 서면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는 대리권한 증명서면을 제출하며 이때 이민의 인감 증명 가로 건너뛰어서요 또는 신분증 사본을 같이 첨부한다. 옳은 지문. 3번 열람 업무 담당자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가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는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서면. 그래서 아까 서면 가지고 뭐예요? 인증 없는 단순한 서면을 주거나 아니면 열람 업무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보게 하거나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4번 부동산 등기 규칙 20조 1항 또는 35조 1항의 보존기간, 이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이제 등기소에서 3년 보관하거든요. 보존기간이 만료를 하게 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인가 폐기인가, 삭제인가면 전자신청일 것 같고요. 폐기인가면 원본이기 때문에 제가 등기소에 있는 거 다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좀 난 코스인 부분만 시험을 냈을 뿐이에요. 왜냐면 평상시에 잘 안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0번 한번 봐주시고 얘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사실 20번은 더 어렵게 내고 싶었는데 기본적인 것만 냈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최신설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